간만에 운동하니까 몸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네. 아니 근데 그 명함이 주혜서 선생님인데 아까 주혜서라는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뭐 민서 엄마가 필라테스 관심 있다고 하면 같이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되겠다. 배 아파. 갑자기 이 급동신호 뭐야 이거. 한 걸음도 못 움직이겠는데. 화장실 없나? 뭐야, 여기 원래 화장실 있었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급한 물부터. 배야. 저기 잠시만요. 예? 저요? 왜요? 이 요즘 화장실에서 하도 장난쳐놓고 가거나 안에서 별 이상한 짓거리를 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거주하시는 동 적어놓고 가셔야 하거든요. 화장실 잠깐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적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방침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화장실 이용 끝나시면 다시 오셔서 적으신 종이 가져가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뭐 그럼 여기에 적으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화장실 이용 수칙이니까 볼일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깨끗이 쓰고 갈게요. 첫 번째, 저희 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용 부탁드리오며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변기에 물을 내리고 손을 씻고 나가주세요. 두 번째,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3개, 좌변기 2개, 여자 화장실은 좌변기 4개입니다. 여자 화장실은 공사 당시 공간이 협소하여 1개가 부족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 표시된 개수보다 변기들의 개수가 많다면 그냥 볼일을 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가 부족하다면 제일 끝쪽 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밤 늦은 시간 이용하실 때 간간히 큰 소리 혹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취객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광기에 찬 웃음소리나 무언가 까득까득 씹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단 1초라도 지체하면 안됩니다. 만약 큰일을 보시는 중이시라면 절대로 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쳐다보면 안됩니다. 네 번째, 저희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는 성인 남성 기준 골반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혹은 용모를 정리하려고 거울 앞에 서 있다면 골반 아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을 쳐다봤을 때 정강이 혹은 발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밖으로 나가실 때까지 시선을 거울에 고정한 채로 나가주세요. 다섯 번째, 대변기 칸에 간혹 빨간색 혹은 갈색 휴지가 걸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들의 장난일 뿐입니다. 일반 휴지를 사용하듯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이라고 모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이들의 장난이니 웃으며 맞장구 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곱 번째, 볼일을 보시던 중 도어락 잠금 소리가 들린다면 휴지로 눈을 가리고 아직 들어올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저희 화장실은 도어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세면대에서 붉은색의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녹물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잠시 후면 맑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물을 흘려보냈음에도 점점 붉어지며 검붉은색의 물이 흐른다면 손가락에 물을 묻혀 거울과 세면대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십자가를 그어주십시오. 아홉 번째,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화장실 건물은 단층 건물입니다. 위층은 아무것도 없는 지붕입니다. 만약 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혹은 서걱서걱 긁는 소리가 들린다면 밖으로 나와 500원 정도 되는 크기의 돌멩이를 지붕으로 던져주십시오. 3개에서 5개 정도는 던져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0번째, 절대로 무슨 경우가 있어도 거울을 보며 가위바위보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장난이라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11번째, 화장실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가 낀 것처럼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다면 그것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저희 화장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매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일이 없습니다. 12번째, 저희 화장실은 금연입니다. 만약 담배 냄새가 난다면 불량 학생들이니 문에 붙어있는 관리소 번호로 문자 혹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단, 향냄새가 난다면 그 즉시 숨을 멈춰 주십시오. 5에서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13번째, 이 항목은 최근에 추가된 것입니다. 최근 저희 화장실 안내 직원이라며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나오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 후 어떤 이유가 있던 그들에게 다시 가지 마십시오. 만약 위 수칙 중에서 6번 항목을 보셨다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이유를 말하자면 조금 복잡합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오며 안전하고 시원한 화장실 이용되시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아파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가봐야 할 것 같네. 그러니까 양치질 좀 잘하라니까. 내가 못 살아 정말. 민서, 너도 아빠처럼 아프기 싫으면 양치 잘해. 알겠어, 엄마. 나 근데 양치 잘해. 여보, 나도 양치 안 해서 아픈 거 아니야. 양치를 잘했는데 이가 왜 아파? 얼른 옷 입고. 어? 이게 뭐야? 왜 자기 번호랑 우리 동이 써져 있어? 아 그거 며칠 전에 오는 길에 배 아파서 화장실 들렀었는데 깜빡하고 종이를 안 버렸네. 얼른 준비해. 치과 갔다 오게. 민서도 얼른 준비해. 같이 가게. 나는 치료하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하게 오느라 예약은 안 했는데 혹시 예약해야지만 진료 가능한가요? 잠시만요. 다행히 예약 없네요. 저쪽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앞에 환자분이 몇 분 계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요. 간단한 주의사항들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몸이 치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치과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며 많은 환자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발치, 교정 등 전문의 선생님들이 있어 더욱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로나20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기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리를 두어 대기해 주시길 바라오며 아래의 수칙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저희 병원에서 배상, 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저희 치과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단, 예약이 없는 시간일 경우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진료 마감은 종료 1시간 전입니다.
두 번째, 병원 건물은 총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각종 상가들이 있고 2층은 다양한 학원들이 있으며 저희 병원은 3층에 있습니다. 병원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처방전은 반드시 옆 약국에서 처방받으셔야 하며 다른 약국에는 절대로 처방받지 마십시오. 다른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여러분들께서 알면 안 될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병원 방문 시, 진료 후 귀가 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이용 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혹은 3개의 층을 내려오면 1층이 돼야 하는데 4개의 층을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 다시 되돌아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4층으로 올라간다거나 1층으로 나갈 경우 그것들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3-1. 엘리베이터 이용 시 눈에 붕대를 감고 볼이 퉁퉁 부은 채 입술에 피가 맺혀 있는 사람이 타 있는 경우 무언가 빼먹은 듯 자연스레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에 이것이 탑승한다면 무슨 말을 걸어오던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문이 열릴 때 뛰어나가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나가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병원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데 사용하는 사탕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든 이 사탕을 성인 환자에게 건네준다면 절대로 받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이 받으려 한다면 부디 막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막아준다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닥쳤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5번째, 대기실 뒤에는 수술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거나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이 소리를 계속 듣지 마십시오. 수술실에는 마취 후 들어가기 때문에 비명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6번째, 엑스레이실에서는 머리끈이나 안경, 액세서리 등은 벗고 입장해주세요. 또한 촬영을 시작할 때 눈을 감고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여러분들은 그 안에 혼자 계실 겁니다. 밖에서 촬영이 종료되면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만약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거나 누군가의 손길, 온기가 느껴진다면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7번째, 치료대에 누워 스크린을 확인했을 때 치아 사진이 아닌 내장 혹은 치과와 관련 없는 사진이 있을 경우 진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십시오. 치과는 말 그대로 치아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내장을 확인할 방법도 치아와 관련 없는 부위 혹은 어느 것이든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8번째, 어린이용 치료대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 진료실로 갈 때 이곳을 지납니다. 그곳에 성인이 누워있다면 그날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예약 후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9번째, 간단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천을 덮습니다. 조명이 켜진 후 노란색 혹은 흰색이 아닌 붉은 계열의 색상의 빛이 들어온다면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 뒤 치료가 잠시 중단되고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5번 항목과 같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0번째, 치과에는 치과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만약 다른 냄새가 난다면 병원을 나와 병원 이름을 확인해주세요. 이때 병원 이름이 모미 치과가 아니라면 바로 옆에 약국으로 들어가주세요. 간혹 이를 무시하고 병원에 입장했던 손님들은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11번째, 발치를 하신 손님분들께서는 지혈을 위해서 거즈를 최소한 2시간 이상 물어주십시오. 2시간 이후 거즈를 뱉었는데
출혈이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침이나 피를 뱉거나 빨지 마세요. 11-1 발치 후 입에 거즈가 아닌 물컹한 무언가를 넣는다면 물고 나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해 주십시오. 간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깨물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결코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12번째, 임플란트 수술 당일은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수술을 진행하려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술 진행을 거부하십시오. 욕을 해도 되고 의사를 밀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13번째, 치과마다 사람의 치열을 본뜬 틀니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모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틀니에 무엇을 하던 피가 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피가 흐르는 혹은 피가 묻어있는 틀니를 본다면 그 순간 생각나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14번째, 저희 병원에는 남자 직원은 없습니다. 남자 직원을 보셨다면 바로 병원을 나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치과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디 안전한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수 있길. 진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리 민서도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네. 내년이면 중학생이고. 그나저나 민서가 요즘 책을 도통 안 읽어서 걱정되는데 민서가 좋아할 만한 책 있으려나? 나도 좀 책을 읽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저기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저기요? 네,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분이요. 다름이 아니고 혹시 책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그 장편 말고 단편으로 된 어린이가 읽을 만한 거랑 그 어른이 읽을 만한 거 하나씩이요. 네? 책 이름이 뭐 그래요? 어린이 거는 구독, 어른 거는 좋아요? 구독이랑 좋아요요? 진짜 특이하네. 감사합니다. 서점 가서 있으면 꼭 읽어볼게요. 그런 김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 서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점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며 위로 올라가시면 백화점이 있어 도서 구입 후 백화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저희 서점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점이며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책을 찾으실 수 있도록 곳곳에 검색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최근 메로나20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점 내에서 독서는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아래의 수칙은 필히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 여러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서점은 A구역부터 L구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잡지, 만화부터 전문 서적까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천장 쪽을 확인하시면 각 구역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장을 보시면 세분화가 된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 만약 구역을 확인하려 천장을 둘러보던 중 곁눈으로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형상을 보셨다면 K구역의 인문, 역사, 종교구역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 저희 서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현재 메로나20의 여파로 마감 시간이 1시간 당겨진 오후 8시까지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철역에서 바로 올 수 있다 보니 간혹 마감 이후 손님들께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서점은 마감 시간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문이 열려 있거나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위와 같은 경우엔 저희 서점 입구 오른편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 몸을 최대한 웅크린 상태로 잠시만 계셔 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서점 직원들은 서점 안에만 있습니다. 서점 밖으로 나와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방문하시는 분들께 먼저 안내나 응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점을 방문하시면서 밖에서 구독서점 직원이라며 친절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 서점 앞에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분수대입니다. 물이 나오지 않고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즉시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 4번 항목에서 나왔듯이 서점 밖에 직원은 없습니다. 밖에 직원으로 보이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섯 번째, 저희 서점은 평시 사전 공지 없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는 서점 몇 주년,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공휴일에만 단기적인 짧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무 날도 아닌데 M구역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삐에로를 목격하신다면 바로 서점을 나와주십시오. 저희 서점은 L구역까지 있고 M구역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맞은편에는 수유실이 있습니다. 영유아와 동반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수유실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가 없는데 마치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여성이 보인다면 문 옆에 빨간색 버튼을 누른 후 빠르게 문을 닫고 나와 주십시오. 그 즉시 수유실은 폐쇄 조치가 될 것이며 당일 수유실은 이용 금지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저희 서점뿐 아니라 다른 서점에서도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괴현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이 읽혀지기를 원해서인지 아무런 이유 없는 변태적 성향인지 현재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표지부터 책 안의 내용까지 온통 검은색이고 제목도 글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책이 종종 책장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을 목격하신다면 저희 직원에게 바로 알려주십시오. 아홉 번째, 저희 서점 내부 코너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G구역에서 H구역으로 넘어가는 코너엔 자판기가 없습니다. 만약 자판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료를 뽑지 마세요. 열 번째, B-2구역은 요리 서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부터 전문적인 요리까지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윤리에 벗어난 요리를 알려주는 책은 없습니다. 11번째, 이 구역은 외국어 구역입니다. 다양한 외국어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검은 망토 같은 것을 두르고 짙은 갈색의 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목격한 분들은 약 8일 정도 그것에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12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 서점 내에서 독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서 라운지에서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십시오.
간혹 귀신들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자신이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12-1 단,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서점을 빠져나와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이 뛰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뒤쫓을 겁니다. 뒤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무조건 달리십시오. 13번째, 12-1번 항목과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것들을 쫓아가는 성향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어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점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옆 사람과의 거리는 충분히 둔 채로 이용 부탁드리오며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러지 이 서점에 난방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춥다고 실내에서까지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대. 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가? 안녕하세요. 헌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요즘 메로나 때문에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좋은 일 하고 가세요. 나 마지막 헌혈이 언제였더라? 어렸을 때는 헌혈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간만에 헌혈이나 할까? 에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헌혈하러 가면 거의 주스랑 초코파이 막 먹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헌혈이나 한번 해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시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메로나 이 집의 여파로 인해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느 곳보다 방역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헌혈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헌혈의 집이 생긴 이후로 사건, 사고 혹은 안전상의 문제에 대비하여 몇 가지 이용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를 대기하시면서 꼼꼼하게 숙지해 주시고 수칙에 따르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저희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는 흰색 침대와 커다란 금빛 십자가가 새겨진 파란색의 커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다른 색, 특히나 붉은 색깔의 침대 또는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은 커튼이 있는 칸으로 안내해 준다면 잠시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가는 척한 뒤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은 모두 커튼색과 같은 파란색의 옷에 금 또는 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며 항상 흰색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복장이 아니거나 마스크의 색이 오래되어 때가 탄 흰색 혹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려고 한다면 혹은 목격하신다면 입구 오른편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2-1 혹시 문이 잠겨 있다면 음료기계 왼편에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쥐고 눈을 꼭 감은 후 십자가의 차가움이 사라진다면 눈을 뜨십시오. 만약 눈을 감고 있는데 무언가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해도 절대로 눈을 뜨지 마시고 십자가의 온도에 집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 헌혈의 집 특성상 긴급 수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병원에 혈액을 제공합니다. 혈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낮은 온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아이스박스 같은 것에 넣어서 이동됩니다. 이때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상자가 아닌 검은색 가방에
혈액을 받아가는 사람을 본다면 시간과 인상착의를 기억해둔 후 그들이 돌아간다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있어 방해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을 목격한다면 그 순간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2-1번 항목에 나와 있던 십자가는 헌혈을 하러 들어가실 때 챙겨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헌혈이 끝난 후 은색의 십자가가 변색이 되어 있다면 나가실 때 데스크에 반납해 주시면 되며, 변색이 없으시다면 기념품으로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5번째, 4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4번 항목이 보이셨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반대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혹시 십자가가 없어서 빈손으로 헌혈을 하러 입장하셨을 때에는 십자가가 있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헌혈 시작 전 직원들이 확인하고 없다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2번 항목과 같이 저희 직원 복장이 아닌 것들이 십자가의 유무를 물어본다면 무조건 있다고 해주십시오. 7번째, 헌혈 중에는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헌혈 중 급격한 움직임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신선한 사람의 피입니다. 8번째, 창문 밖을보다 G 형상을 한 날아가는 무엇을 본다면 직원에게 직접 말한 후 직원들을 도와 창문을 닫고 잠궈주시길 바랍니다. 헌혈 중이라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이마 위에 놓아주십시오. 9번째, 헌혈은 혈액의 전체를 사용하는 전혈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특정 혈액만을 사용하는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성분을 제외하고 다시 체내에 주입되기 때문에 전혈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며 바늘을 2개를 꼽습니다. 바늘을 3개 이상 꽂으려 한다면 침대 아래쪽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0번째, 성분 헌혈은 위 항목에서 나와 있지만 시간이 전혈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성분 헌혈 침대에는 긴 시간을 헌혈해야 하는 피로감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11번째, 헌혈을 할 때에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심장 박동기가 옆에 있다면 천천히 뒤를 돌아 입을 2손으로 꽉 막은 후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뛰어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12번째, 현재 메로나 20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음료와 간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빵과 우유를 나가실 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실에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헌혈의 집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에서 스카프 혹은 목도리와 같이 목을 가린 직원이 있다면 당장 나가주십시오. 아, 맞다. 회사에서 계약서 메일로 보냈다고 확인하라고 했었지. 내 정신 좀 봐. 깜빡하고 있었네. 새해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도 정신도 없냐. 응? 윈도우 새 버전 테스트 안내 메일? 이게 뭐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윈도우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윈도우즈를 이용해주시는 사용자분들께 랜덤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메일을 발송드렸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설치하면 앞으로 3주간 테스트 버전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희망시 반드시 백업 후 사용하십시오. 백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 나와 있는 이용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십시오. 테스트 버전인 만큼 현재 결함도 있는 상태이므로 꼭 정독 후 테스트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윈도우즈 13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했으며 정식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해 이미 사용자에게 배포 중입니다. 아직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인 만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스토어 등이 있으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윈도우즈 13은 부팅은 이전 버전들과 다르게 부팅 화면이 없습니다. 바탕 화면이 켜진 후 약 2초에서 3초간 부팅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정해 놓은 바탕화면이 아닌 불타고 있는 문 혹은 사람의 눈이 확대된 것 같은 바탕화면이 되어 있다면 부팅이 완료되기 전 모니터 화면을 끈 후 종료해 주십시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에서 3초간의 여유 시간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윈도우즈 13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기본 응용 프로그램 이외에도 외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오른쪽 하단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건의사항에 필요한 앱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건의해 주십시오. 반드시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3-1. 그 중에서 GHOST에서 만든 HI라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다운받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호기심에서도 다운받지 마십시오. 고스트는 유령, 귀신이라는 뜻을 가졌듯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번째, 1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 13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일 탐색기라는 컴퓨터 내의 파일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음 시간에 절대로 열지 마십시오. 오전 00시 12분, 01시 30분, 04시 40분. 위 시간에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면 이길 오전 09시 30분까지 컴퓨터를 끄지 마십시오. 오전 09시 30분 이후 즉시 컴퓨터를 끄십시오. 이때 PC의 조작이 어려울 경우 예약 종료 기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4-1. 컴퓨터 예약 종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 실행창을 띄운 후 셧다운 -S -T 3600 이라고 입력하면 1시간 뒤 자동 종료됩니다. 마지막 뒤 숫자는 초 단위로 계산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약을 실행시킬 때의 시간을 계산하여 오전 09시 30분에 정확히 종료될 수 있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윈도우즈 IE라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제공됩니다. 기본 설정에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원활하고 다양한 기능 그리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새로운 브라우저를 사용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브라우저의 아이콘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빨간색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휴지통에 넣어 삭제해 주시고 바로 휴지통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더욱 편리한 사용을 위해 음성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 키보드 모드에서 마이크를 클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윈도우즈 로고 키와 H 버튼을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음성 입력 기능의 사용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입력된다면 종료 후 재시작해 주십시오. 단, 그 내용이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갈구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끝날 때까지 둔 후 포맷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이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7번째,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던 고사양 컴퓨터임에도 버벅거림이 있거나 심한 렉이 걸린다면 10초간 눈을 감고 손은 귀를 막아주십시오. 입은 최대한 꾹 다물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0초 정도가 지난다면 작업 표시줄에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보이실 겁니다.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십시오. 이후 지속적인 렉이 걸린다면 당사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8번째, 가끔 자신의 구글 계정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되었다며 메일이 올 경우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기로 로그인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지역이 아닐 경우 메일을 즉시 삭제해 주시고 구글 계정을 탈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의 위치를 알 수 있듯 그곳에서도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간헐적으로 PC가 자동으로 재부팅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베타 버전이므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종료된다면 다시 켜주시면 되고 재부팅이 된다면 다시 컴퓨터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단, 이때 어떠한 조작도 하시면 안 됩니다. 10번째, 저희 당사의 모든 문의의 답변은 오후 7시 이후로 답변되지 않습니다. 메일 문의, 전화 문의 등 어떠한 문의 방법이든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의를 하셨던지 오전 7시 이후로 오는 답변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7시 이후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스트 버전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을 필히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 버전을 설치하기 전 현재 PC를 백업 후 이용하시길 바라오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스트 중 불편하거나 개선사항은 해당 메일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고 편안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맞다. 민서가 한참 전부터 스키장 노래 불렀는데 이거 정신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있었네. 작년에 갔던 곳이 없어져서 뭐 어디를 가야 되나? 좀 괜찮은 곳 없나? 왜 여길 한 번도 못 봤지?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하네. 아닌가? 우리가 가던 곳이 싼 건가? 뭐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일단 예약부터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모미 스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스키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크기와 함께 가장 긴 리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장과 가장 늦은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래 수칙을 필히 숙지해 주시고 입장하시어 안전한 이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스키장의 개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년 개장 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개장 일주일 전 안내 문자가 별도 발송됩니다. 날씨에 따라 개장 일정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사오니 방문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스키장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착 전 5km 전부터 저희 스키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의 색이 빨간색일 경우 유턴을 하여 돌아가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눈은 흰색입니다. 더럽혀진 눈도 회색을 띠지 빨간색은 띠지 않습니다. 유턴 후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보인다면 다시 스키장을 방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날 방문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코스는 입문자 코스부터 최상급 코스까지 6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본인 및 다른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5, 6번 코스를 가실 때에는 리프트를 한 번 더 타고 올라갑니다. 1에서 4번 코스까지 올라가는 리프트를 탑승하신 후 4번 코스 오른편에 있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건 처음 올라갈 때만 해당되며 5번, 6번 코스 아래에 별도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1 5번, 6번 전용 리프트에서 스키 혹은 보드를 착용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목격한다면 그것이 리프트에서 내리기 전까지 리프트에서 먼저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길어도 3바퀴 안에는 내립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 스키장 인근부터 스키장 내부에 장비를 대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든 무료로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부 점쟁이 혹은 무당들이 점을 본 후 점값을 안 받는 경우엔 그 사람의 점을 사가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해서 넙죽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지불하려 해도 필사적으로 받지 않으려 할 겁니다. 강제로 쥐어주던, 돈을 내고 그냥 나오던, 돈을 던져버리고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6번째, 코스 중앙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를 의식하지 말고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장비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서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목격한다면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한치의 움츠림도 없을 것입니다. 7번째, 스키장 내 숙소는 각 건물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러, 공포, 범죄와 같은 공포 분위기의 테마는 없습니다. 만약 예약한 숙소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테마로 꾸며져 있다면 저희 안내소로 곧장 와주십시오. 이때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와 같은 속도로 걸어와 주십시오. 8번째, 간혹 사람의 발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발자국이 찍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발자국이 정상을 향해 있거나 숲으로 향해 있다면 안심하고 스키를 타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발자국이 끊겨 있다면 당일 야간 개장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면
당장 안전요원에게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리기 전에 안전요원들이 안내할 테지만 혹시나 먼저 발견하신다면 꼭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9번째, 야간 개장 시 스키장에는 낮과 비슷한 밝기에 조명이 켜집니다. 야간 개장 이용 시 여러분에게 야광 팔찌 혹은 후레쉬 등 빛이 나는 물체를 여러분에게 착용시키려는 직원이 있다면 폴대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십자가를 만드는 것만으로 쉽게 물러날 것이며 폴대가 없다면 땅에 최소한 여러분의 키와 비슷한 크기의 십자가를 그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스키장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복한 시간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서도 계약하는데 괜히 메로나 때문에 걱정이네. 전학간 학교도 우리 집에서 그나마 가까워서 보낸 건데 수칙이 있어서 걸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뭔 우편이 이렇게 많이 와 있냐? 아휴, 학교에서도 와 있네. 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안녕하십니까. 모미초등학교입니다. 개학일이 벌써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하였으므로 안심하시고 등교시켜주세요. 아울러 방학기간 동안 교내의 음악실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안전 수칙을 아이들에게 꼭 숙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학교 음악실은 1층에 있습니다. 기존 3층에 있는 음악실은 현재 공사 중이며 일반 학생 또는 교사는 출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밤 7시 이후 음악실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빠진다면 양기가 가득했던 자리에 음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구음악실과 신음악실 두 곳 모두 오르간은 없습니다. 오르간은 예전 피아노 대신 사용했던 악기로 현재는 전부 전자피아노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르간은 학교 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내 어디서든 오르간 소리가 들린다면 학교 운동장에 예수님 동상 앞으로 가서 등을 대고 기대어 있어주세요. 네 번째, 구음악실은 현재 공사 중이지만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교실은 많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며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공사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실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깨끗하거나 전혀 공사 중인 것 같지 않는 내부의 모습이라면 창문의 입김을 불어 Save Us라고 적어주신 후 재빨리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다섯 번째, 구음악실 옆에는 과학실이 존재합니다. 과학실은 실험 도구들과 화학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과학실을 이용할 때 안전수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점심시간에는 음악실이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칙은 전교생 포함 교사와 교내 직원 모두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악실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본다면 왜 가려고 이유를 묻고 왜 가면 안 되냐는 대답이 돌아올 경우 이 항목 수칙을 말해주시고 가면 안 된다고 해주십시오. 다만 타당한 이유를 말한다면 그가 음악실로 가도록 놔두십시오. 일곱 번째, 시간과 상관없이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음악실의 피아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이 시간이 이를 것이며 하절기에는 좀 늦어질 것입니다. 7-1. 해가 떨어질 때쯤 칠판을 긁는 소리나 불쾌감을 주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불쾌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을 알리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8번째, 음악실 칠판에 소나타 44번, 엔젤 오브 데스 라는 악보가 붙여져 있다거나 그려져 있다면 그것을 연주하려 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노래를 연주한다면 그 뒤의 일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으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부정될 것입니다. 9번째, 음악실에는 음악인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초상화들은 모두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림들이며 간혹 채색이 되어 있는 초상화를 보았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채색이 되어 있는 초상화를 본다면 그 초상화의 눈을 3초 이상 마주치지 마십시오. 10번째, 어떤 교사든 학생들이건 아이들에게 죽은 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라는 악보를 건네며 연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런 노래를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항목은 꼭 지켜주십시오. 11번째, 7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7은 행운의 숫자라고 알고 있어 별 거부감이 없었겠지만 7번 항목은 비어 있으므로 7번 항목이 있다면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미 초등학교 음악실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저희 교사들과 직원들 모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지? 뭐 딱히 걱정도 없고 신경 쓸 만한 일도 없는데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고 이걸 어쩐다. 민서랑 민서 엄마는 잘 자네. 자는 모습도 어찌 저렇게 이쁠까? 유튜브 안 본 지 좀 된 거 같은데 유튜브 좀 보다 나도 자야 되겠다. 원래 잠은 유튜브 보다가 스르륵 잠드는 게 국룰이지. 안녕하십니까. 이번 유튜브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몇 가지 수칙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안내되는 이용 수칙 항목은 건너뛰거나 스킵할 수 없으므로 잠시만 집중해서 보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수칙은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유튜브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수많은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영상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었다면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면 꼭 와이파이 연결을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새몸이라는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중 추천 동영상으로 새몸이 영상이 뜬다면 바로 유튜브 어플을 종료해주세요. 만약 바로 종료하지 않는다면 그 후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일 것입니다. 네 번째, 유튜브 시청은 주의를 밝게 하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튜브 시청 중 갑자기 얼굴을 마구 흔드는 여자가 나온다면 즉시 화면을 꺼주십시오. 유튜브 내에서
저런 효과가 사용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여기서 얼굴을 마구 흔드는 여자란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머리를 상하 좌우로 무작위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6번째, 영상을 시청 중 영상 끝이 없는 영상을 발견한다면 즉시 유튜브를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7번째,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구독하지 않는 채널의 알람이 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 동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유튜브 동영상에 조회수보다 댓글의 수가 더 많을 경우 글을 쓴 이들 중 그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댓글은 여러분과 같은 이름을 쓰는 닉네임이 여러분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써놓은 댓글입니다. 10번째, 유튜브 영상 공개 설정은 공개와 일부 공개, 그리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 같은 경우 링크가 있다면 볼 수 있지만 비공개 영상은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면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비공개 영상이 보인다면 절대로 시청하지 마십시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11번째, 새모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은 채 이 항목을 봤다면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2번째, 와이파이가 언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따르지 마십시오.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소모가 될 뿐이지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결을 강요하거나 꼭 연결해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13번째, 유튜브는 성인 인증이 된 계정에서만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음란물이나 불법 영상 등은 엄격하고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업로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이용 중 스너프 필름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해당 영상들의 썸네일은 영상의 내용과는 다를 것이며 의도치 않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항목을 기억해 주세요. 14번째, 여러분의 눈의 피로와 취향에 맞춰 다크모드를 끄고 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일 경우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크모드는 이름 그대로 어두운 모드입니다. 유튜브 사이트 혹은 어플에서 흰색으로 보여지는 공간이 모두 어두운 계열로 변합니다. 다만 다크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붉은색 계열 혹은 피가 마른 듯한 갈색 계열의 색으로 변한다면 단순한 오류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재실행 시켜주세요. 다만 재실행 후 동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당일은 유튜브 이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유튜브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재미있는 시간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항목 중 9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9번 항목이 나와 있는 이용 수칙을 안내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우리 민서 수업도 한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고 학부모들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얼른 민서도 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해야 하는데 이놈의 외로너 때문에 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된다고 했었나? 아,
참 여러분, 그 민서가 요즘 목감기에 걸려서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민서가 대신 여러분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화상 수업에 접속하려면 회의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디는 무조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특수문자 또는 4와 6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절대로 입장하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디를 물어봐 주세요. 그 괴상한 아이디는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1-1. 만약 아이디가 다간 개인어라면 즉시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끄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무언가가 들어설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틀리게 입력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잘못된 아이디라고 안내창이 뜨지만 그들이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실수로 그들의 방에 들어왔다면 방을 즉시 나가시고 집 안의 종교적인 물건에 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보다 고차원의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수업이 좀 일찍 끝났다면 시간표를 확인 후 다음 교시가 언제 시작하는지 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 참가 버튼을 누른다면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닌 그들의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들은 2번 항목의 그들과는 다릅니다. 2번 항목의 그것들보단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해치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줌에는 백그라운드 필터 기능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화면을 설정하면 내 얼굴은 흐리게 보입니다. 내 얼굴 위에 그림을 그대로 덮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이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해주십시오. 무언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밀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림보다 앞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의 목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피커 뷰어 모드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을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발표할 때에 매우 유용합니다. 스피커 뷰에서 보여준 누군가가 음소거 상태라면 이 사실을 절대로 그 친구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 항목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포함 같은 시각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줌은 구글 또는 페이스북 계정만 필요로 합니다. 그 이외에 집 주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줌2 베타 버전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하단부의 피드백 창에 최대한 과격한 욕설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해당 피드백 글은 개발사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욕설 때문에 개발자들이 상처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줌을 이용하며 수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장 대기방이 있을 때 나 이외 다른 사람들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스피커 혹은 이어폰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스피커의 전원을 뽑아주십시오. 줌은 호스트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로 방에 입장할 수 없으며 대기방은 여러분 혼자만 연결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8번째, 줌은 수익 창출을 하지만 광고로는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만약 줌에 입장했는데 게임 또는 드라마 광고가 뜬다면 줌을 껐다가 켜주십시오. 광고에 나온 게임 혹은 드라마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 항목을 어겨서 생기는 모든 장애, 신체 훼손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9번째, 줌을 하면서 딴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줌을 켜둔 채로 딴짓을 하면 줌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이 딴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수업 중 딴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9-1 2번의 그것과 3번의 그것, 9번의 그것은 모두 다른 것들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셋 다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입니다만 셋 중 하나는 사람입니다. 9-2 거듭 말하지만 9번 항목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수칙서는 초창기 직원이 만들었고 그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10번째, 줌을 하던 도중 기계 한 정체불명의 가면이 화면에 보인다면 즉시 비밀 채팅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것이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와 친해지십시오.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를 경계하지 마십시오. 그와 하나가 되십시오.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는 진심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서 와. 여기까지가 온라인 수업 안전수칙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칙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인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 수칙서는 9-1번, 9-2번, 그리고 10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